여러분, 손님이 오시기 전에 거실을 정성껏 닦아본 적 있으십니까? 소파에 먼지를 털고 식탁을 윤인하게 닦고 창문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집이 단정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보이는 곳에는 그토록 마음을 쓰면서 정작 돈이 이 집에 머무를지 떠나갈지를 조용히 결정하는 작은 방 하나는 늘 마지막 순서로 미루어 둡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집을 들여다보면서 살림이 넉넉하고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분들에게서 한 가지 묘한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 공통점은 거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싼 가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작은 방, 거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좁고 가장 습하고 손님에게는 절대 자랑하지 않는 그 방을 지금 그 방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 방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천천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정성을 덜 들이는 방은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온 힘을 쏟습니다. 거실을 꾸미고 현관에 신경을 쓰고 손님방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살림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물이 머무느냐 흩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자리는 오히려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는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가리는 곳, 그곳이 사실은 더 정직하게 그 집의 형편을 말해줍니다. 저는 물의 흐름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예로부터 물을 재물에 빗대어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는 길, 그 길이 그 집의 살림과 닮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동시에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작은 방, 화장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이 차고 빠지는 그곳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오히려 무심하게 둡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마음을 품어본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손에 남는 게 없을까? 분명히 아끼고 절약하는데도 통장은 늘 빠듯할까?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작은 틈, 아무도 일러주지 않은 그 틈으로 무언가가 조용히 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에 아무렇게나 걸쳐둔 축축한 수건이 보이십니까? 물방울 자국이 점점이 남은 거울, 늘 미세하게 젖어있는 구석의 벽, 그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집이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 작은 방 안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옛 어른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보던 작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사소해서 설마 이게 전부일까 하고 스스로 되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집은 돈을 지키고 어떤 집은 돈이 자꾸 흘러나가는데 그 둘을 가르는 차이가 때로는 1초도 채 걸리지 않는 작은 동작 하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동작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 시골의 한 집에서 나이 지긋한 맏며느리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들러 아주 조용히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식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별스럽다고
나이가 드시더니 별것을 다 챙기신다고 가볍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가 뭐라 하든 그 일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말로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 열린 곳을 가만히 닫아두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변기에 뚜껑을 내리고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나오는 그 짧은 동작, 식구들이 처음에는 웃었지만 몇 해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 집에는 묘하게 큰 풍파가 없었고 작은 살림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그 며느리의 밤 습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집의 분위기가 그 며느리의 마음가짐이 식구들에게 천천히 스며들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은 집안의 공기가 가라앉고 하루의 분주함이 멈추고 모든 것이 조용히 쉬며 안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열려있는 작은 틈 하나를 닫아두는 일은 그저 위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에 그 작은 틈을 닫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과 같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 한 번의 동작에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끝맺음부터 달라집니다. 끝을 단정하게 맺는 사람은 다음날 아침도 단정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집안에 어쩐지 활기가 없다고 느낀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잠은 잤는데 개운하지 않고 집 안 공기가 어딘가 정체된 것 같은 그런 아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날씨 탓을 하거나 몸이 피곤한 탓을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밤새 어딘가 열려있던 작은 공간에서 집안의 차분한 기운이 새어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결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을 가만히 닫아두는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틈을 닫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방의 한쪽 구석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 무겁고 탁한 것이 조용히 가라앉고 쌓여갑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두 번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거의 모든 집의 부엌 어딘가에 이미 놓여있는 새하얀 무언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너무 흔하고 너무 값이 싸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엌 한 구석에 무심히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리에 옮겨두기만 하면 비싼 장식품보다 더 귀한 역할을 조용히 해냅니다. 바로 굵은 소금, 천일염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풍수를 책으로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글을 따로 익히신 것이 아니라 몇 대에 걸쳐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며 익히셨습니다. 어느 집이 평안하고 어느 집이 자꾸 어지러운지를 오래 지켜보며 그 차이를 살림의 지혜로 물려주셨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마음이 어수선한 손님이 다녀간 뒤 어머니나 할머니가 문 앞에 소금을 한 줌 뿌리시던 모습, 그것을 미신이라고만 부르기에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 정갈합니다. 그것은 탁한 것을 흘려보내고 다시 맑게 시작하고 싶다는 아주 오래된 정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굵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집안에서 가장 습하고 가장 가라앉은 그 구석에 가만히 놓아두는 일, 저는 이것을 조용한 거룩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그 공간에 무겁고 탁한 기운을 한쪽으로 잡아두는 작은 그릇 말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자랑할 것도 없고 손님이 보면 무엇인가 싶을 정도로 소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소박함 안에
우리 어른들의 깊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화장실 한쪽 구석에 작은 소금 그릇을 늘 두셨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한번 바뀔 무렵 석 달에 한 번쯤 그것을 조용히 새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말을 길게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묵은 것을 비우고 새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 모습에는 어떤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오래 쌓인 것은 비우고 다시 맑은 것으로 채운다. 그 단순한 반복 안에 삶을 대하는 한 사람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소금을 다 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묵은 소금은 음식에 쓰지 않고 미련 없이 흘려보내거나 정리해서 비워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묵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헌 것을 잘 보내주어야 새 것이 머물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소금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야 할 것을 제때 보내주는 사람의 집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빈자리가 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틈을 닫고 묵은 기운을 다스렸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아직 한 가지가 비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살아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만 차갑고 어두운 방은 아직 숨을 쉬지 않는 방입니다. 그 방이 진짜로 숨을 쉬게 만드는 세 번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간을 맑게 해주면서 동시에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살림과 복을 곁에서 조용히 키워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푸른 식물 그리고 따뜻한 빛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 놓아도 그 공간이 차갑고 어둡기만 하다면 그곳은 어딘가 죽어있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갑고 어두운 사람보다 따뜻하고 생기 있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돈과 복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우리 어른들은 보았습니다. 운기와 생명이 있는 곳, 무언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좋은 것들이 흘러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작은 방에 두 가지를 권합니다. 습기를 잘 견디는 작은 화초 하나, 그리고 너무 희지 않은 은은하고 따뜻한 빛 한 줄기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넉넉한 분들의 집이나 좋은 숙소의 그 작은 방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곳의 불빛은 늘 차갑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눈이 시리지 않고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따뜻한 빛은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공간 자체의 결을 바꾸어 놓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은은한 등 하나,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두 가지가 그 방의 공기를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들어설 때 숨이 막히던 방이 들어설 때 숨이 트이는 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초는 그저 가져다 놓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식물은 누군가 눈길을 주고 손길을 주어야 비로소 살아갑니다.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가끔 들여다보아 주어야 그 작은 생명이 버팁니다. 살림과 복도 어쩌면 그와 같습니다. 한번 간절히 빌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작은 관심으로 가만히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보살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가벼운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들어가는 화초를 그대로 두는 것은 차라리 화초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생명이 시들어가는 모습은 그 공간에 거꾸로 된 신호를 보냅니다. 살아나는 기운이 아니라 꺼져가는 기운을 보냅니다. 그러니 들여
놓으셨다면 끝까지 마음을 주십시오. 보살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이든 드렸으면 책임지고 돌본다는 그 마음. 사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작은 것들, 닿는 동작 하나, 흰소금 한 줌, 비달에 자라는 작은 생명, 각각은 따로 떨어진 사소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로 엮으면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풍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좁고 습한 그 방, 늘 마지막 순서로 미루어 두던 그 방. 여러분은 그곳을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닦아본 게 언제였습니까? 저는 이것을 꾸짖으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오랜 습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 저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사실 부자가 되는 비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면 갑자기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거울일 뿐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가려진 곳까지 마음을 쓰는 사람과 보이는 곳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는 작은 태도에서 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공간을 정성껏 닦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을 닦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손이 그 공간을 닦는 동안 마음도 함께 가라앉고 정돈됩니다.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내세울 것 없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결국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더 많이 갖지 못해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만큼이라도 누리고 있음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 저는 진짜 풍요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을 닦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은 어딘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미리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단정히 비워두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은 비로소 찾아와 않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두려움으로 사는 삶과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삶은 같은 집안에서도 전혀 다른 공기를 만듭니다. 모자랄까봐 늘 움켜쥐고 사는 사람의 집은 아무리 채워도 어딘가 허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머무는 자리를 고마워하는 사람의 집은 작아도 그 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넉넉함은 통장의 숫자보다 먼저 그 마음의 공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것은 세 가지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려둔 뚜껑 하나, 구석에 놓인 소금 한 줌, 따뜻한 비달에 자라는 작은 잎사귀 하나. 그러나 이 셋이 정작 말하고자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자리를 정성껏 돌보는 일이 곧 살림과 평안을 이 집에 머무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당장 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 작은 일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 방의 불을 끄기 전에 열린 곳을 가만히 닫아보는 일, 그 작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변화는 기적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래 이어지는 작은 보살핌과 가진 것을 고마워하는 그 마음에서 천천히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가장 마음에 걸렸던 그 부분을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우리 집에서 가장 미루어 두었던 그 공간이 어디였는지, 오늘 밤 어떤 작은 일을 시작해 보고 싶은지, 짧아도 좋으니 진심을 한 줄 적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늘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가까운 분께도 가만히 전해 주십시오. 작은 마음 하나가 또 다른 집의 공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에 살림의 흐름과 마음의 평안이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저는 진심으로 빕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그 작은 방은 살림의 흐름을 결정하는 유일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도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조용히 마주 앉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Subscribe to the channel.